연구산업혁명이 정말 혁명적이고 비연속적인 그러한 경제 변화였다는 견해를 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이 산업혁명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소득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시기의 소득 변화를 추정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영국이 그 면화를 수입해왔기 때문에 그 수입량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면직산 생산이 어느 정도 빠르게 증가했는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말하자면 전체 산업의 그 성장률을 추정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렵게 과거 소득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할리하고 크래프트 같은 그런 학자들이 좀 더 나은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시기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은 1780년에서 180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기의 전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1인당 GDP 성장률이 불과 0.37%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그 완료가 되던 시점이었던 19세기 초에 있어서도 1인당 GDP 성장률이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대는 그렇게 혁명적인 경제 성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뭐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산성이 늘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로 뭐 노동이라든가 이런 투입이 늘어서 이런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가 뭐 경제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면직물이라든가 소모사, 이것은 이제 모직물의 일종인데요. 그다음에 철, 운하, 철도 같은 그러한 그 근대적인 부분이 생산성 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부 부분에서만 나타났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혁명적인 경제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왜 경제 성장률은 왜 이렇게 낮았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이 시기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부는 전비를 쓰기 위해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민간에서의 생산적인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성장률이 저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 그 선구자로서 겪는 그런 불리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분야이든지 간에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청사진을 가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18세기, 19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행착오 때문에 성장률이 낮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영국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는 새롭게 생산성의 증대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사치제였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은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다음에 서적 출판 부분의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전체에서 출간이 되고 있었던 책의 수가 몇 권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적 부분에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이 별로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이 수정서를 반박하는 논의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랜스 데이비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그 영국 산업혁명이 정말 혁명적이고 비연속적인 그러한 경제 변화였다는 견해를 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근거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용서를 제기한 그 학자들이 이용한 데이터의 신뢰성이 아직까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항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있어서는 뭐 1년에 0.5%의 경제 성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계와 평균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분야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차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한편에서는 다른 부산업, 과거에 있던 부문을 파괴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균적인 그런 성장률은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양적인 변화만 우리가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는 인간 삶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도 함께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그런 단절적인 사건일 수가 있는 것이죠.